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균형경제 다섯 번째 주제인 경제발전과 정부와 민간의 역할 중에서 국가경제와 소비자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국 시장의 수요 조건과 그 산업의 경쟁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자국 시장의 수요 조건이 산업의 경쟁 우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미국이 다양한 선진 상품에서 선도자 역할을 한 것은 타국에 비해서 이들에 대해 보다 앞선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베르논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린던은 자국 수요 특성이 바로 무역에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제품 수출 전에 해당 제품에 대한 자국 수요는 기업에게 무역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무역은 유사한 수요를 가진 국가에서 흔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클 포터는 자국의 수요에 의해서 기업이 타국 경쟁자보다 빨리 구매자를 요구를 파악할 수 있을 때 이러한 국가는 해당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창출한다고 주장합니다. 자국 구매자가 기업에게 보다 빠른 혁신과 세련된 경쟁 우위를 위한 압력을 가할 때 이러한 국가는 바로 경제적 우위를 얻는다고 합니다. 또 포트는 나아가서 규모 경제와 학습 효과가 중요한 산업에서 시장 규모가 국가 경쟁 우위에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자국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해외의 대규모 시장을 통해서 규모 경제를 창출해 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과 주문형 제품 시장의 경우에서는 자국 시장에서 제품 범위와 산업 품할 범위가 클수록 해외 시장에서 진출에 유리하다 합니다. 따라서 국가적 수요 규모가 적더라도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자국 시장이 크거나 또는 적거나 관계없이 국가는 바로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국의 구매자의 구매 특성과 국제 경쟁이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국 내 구매자가 까다롭거나 권리 주장이 강할수록 국제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마이클 포터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자국 내 까다롭거나 권리 주장이 강한 구매자는 구매자의 요구를 대변한 역할을 하고 자국 기업에게 품질이나 제품 특성, 서비스 표준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최종 사용자 역할뿐만 아니라 유통 채널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예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눈화장 기계는 컨택트 렌즈 생산자에게 비용을 절감케 하였고 새로운 형태의 고객 서비스를 창출하여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촉진시켰다고 합니다. 까다로움에 자기 주장이 강한 구매자는 신제품과 다양한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향을 흔히 보인다고 마이클 포터가 주장합니다. 또한 다수의 독립적인 구매자는 소수의 독립적인 구매자보다 혁신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독립적 구매자는 제품 수요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고 시장 정보의 교류를 촉진하고 기업에게 혁신 압력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국 시장의 성장이 빨라질수록 산업 투자율이 높아지고 새로운 기술 도입을 촉진한다. 그러나 시장 성과가 낮을수록 개별 기업의 투자는 점진적이고 새로운 기술 도입을 망설이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국 구매자의 수요 특성과 그 믹스가 바로 국가 경쟁 우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몇 개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미국과 이탈리아, 독일의 시장 특성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규모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미국 시장은 미국의 해외 진출을 지원시키기도 하기도 합니다. 대규모 시장으로 미국 기업은 표준품 대량 생산, 대량 마켓 선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탈리아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탈리아의 소비자 구매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권리 주장이 강한 그런 구매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탈리아 사람들은 바로 새로운 경향에 매우 민감하고 새로운 디자인이나 제품 특성을 신속히 수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타국에 비해 의류나 액세서리, 신발 등에 보다 많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이러한 수요 조건은 바로 다양한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창출했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의 자국 시장 규모는 매우 크고 구매자들은 까다롭고 권리 주장이 역시 강하다고 합니다. 독일은 품질을 강조하며 배달을 하지 않는 경우 항의를 합니다. 독일의 표준 규격이 DIN은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고 제품 안전 규격이나 환경 규제는 엄격하여 다른 나라를 선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인 일본이나 스위스의 시장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일본의 시장 규모는 크고 경제 발전은 자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마이클 포터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상품의 침투율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소비자 상품에서 정보의 신속한 유통과 최신 모델에 대한 욕구, 문화적 동질성은 바로 구매력을 촉진시키고 있다 합니다. 새로운 상품의 신속한 시장 침투는 상품 포화 시기를 앞당겨 일본 기업에게 새로운 모델 개발을 촉진하게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성공은 일본 구매자의 까다로운 구매 태도와 권리 주장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스위스를 보게 되면 스위스는 일본에 비해서 자국 시장 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스위스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보다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스위스의 적은 시장 규모는 스위스 기업을 외국 기업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좁은 시장 분할에서 중점화를 추구하게 하였다 합니다. 스위스의 직물 생산자들은 고가격 시장 분할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지리적 기후적 환경은 바로 터널 굴착 기술이라든가 열 조정 설비의 우위를 창출하였습니다. 스위스의 풍요함은 소비자 산업이 차별화 시장에서 경쟁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스위스는 바로 다중문화입니다. 스위스 기업은 몇몇 나라의 요구를 반영하는 자국 구매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은 스위스의 프랑스 부분은 소비자 상품에 강점이 있고 또한 스위스에서 독일 부분은 바로 정밀 기계류라든가 관련 화학 회사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스 기업은 다양한 범위의 까다로운 구매자와 접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제무역에서 또는 경제에서 우위를 누리고 있는 이런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면은 까다롭고 자기들의 권리 요구가 강한 그러한 소비자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바로 경쟁 우위는 자국 시장의 규모에 의존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메커니즘이 투자와 혁신을 어떻게 촉진하는가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장 규모가 클 경우와 시장 규모가 작을 경우를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국의 시장 규모가 클 경우입니다. 자국 시장 규모가 클 경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이 규모의 경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규모 경제라는 것은 바로 단위당 생산 코스트, 즉 생산성이 높아진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품의 저렴한 원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게 대규모 투자를 유발 또는 기술 개발 촉진하고 생산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 기업은 외국 기업들에 비해서 언어나 규제, 문화 측면에서 이득이 있어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 투자가 많이 들고 규모 경제에 유리하며 불확실성이 높고 기술적 도약이 심한 산업에서 바로 자국 시장 규모가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규모의 자국 시장이 있을 경우에도 유사한 수요가 외국에 없는 경우는 불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국 시장 규모가 클 때 이와 같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국 시장 규모가 적은 경우에도 기업은 바로 투자와 혁신 메커니즘에 의해서 바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자국 시장 규모가 적은 경우입니다. 해외 수요가 클 경우에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자국에서의 투자와 혁신 메커니즘에 관계된다 하는 것입니다.
벨기에는 생산의 다양성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달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게 되면 스위스나 독일, 일본, 미국 등의 경쟁 우위 국가는 까다롭고 권리 주장에 강한 구매자가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기업에게 높은 수준의 제조 성과와 서비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압력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제조 성과 및 서비스 성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품의 생산성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납기라든가 신제품 개발 속도와 같은 이런 제품의 가치 창출 활동과 관련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국의 까다롭고 권리 주장에 강한 그런 소비자가 있을 경우에 기업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이 바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그 경쟁력이 바로 국가 경제로 이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 경쟁우위는 바로 시장 메커니즘이 투자와 혁신을 어떻게 촉진하는 게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자국 시장의 소비자들이 까다롭거나 또는 권리주의에 강한 이런 소비자가 있을 경우에 그 기업은 바로 자신의 혁신을 통해서 국가 경쟁우위 또는 기업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그런 원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보면은 국가 경쟁우위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소비자의 역할과 우리 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에 참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